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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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음악쌤 수제자 은수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 집 안방에서 함께 퓨우자는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줄이 끊어지면서 눈이 헷가닥 뒤집힐 것 같죠? 내가 아니게 돼. 이걸 직접 겪은 작곡가가 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의 제수알도입니다. 제수알도는 친가랑 외가 둘 다 엄청 빵빵한 금수저였는데, 일단 엄마는 그 당시 권력이 짱짱한 교황 라인이었대요. 추기경도 나오고 교황까지 배출한 엄청난 가문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빠 쪽 라인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빠가 왕이었어요. 베로사 지방의 왕. 그니까 이 제수알도는 직접적으로는 베로사의 왕자인데다가 몇 다리만 건너면 교황까지 뒷배로 있는 초초초 금수저였던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제수알도는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왕위를 계승 안 해도 되고, 본인도 딱히 뭐 뜻이 없었는지 음악을 배우면서 음악가를 하려고 했대요. 아니 그런데 형이 갑자기 제수알도는 이제 왕위 계승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장가를 갑니다. 왕위 계승자라 그런지 아주 미모의 여성과 결혼합니다. 누구요? 바로 사촌 누나랑요. 1586년에 6살 많은 사촌 누나 마리아랑 나폴리에서 결혼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외모도 그렇지만 정말 순수, 순결, 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마리아는 14살 때 첫 결혼을 했대요. 애도 2명이나 있었대요. 이 사촌 누나이자 와이프인 마리아에게 바람이 붑니다. 상대는 파브리지오 카라파라는 공작이었대요. 이 카피바라 공작새인지 카라파 공작인지 하는 남자는 애가 4명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하는데, 이 공작새와 마리아는 짜릿한 불륜 로맨스를 즐기는 게 들키기 싫었는지 하인들에게 뇌물을 먹이며 입단속을 철저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륜은 사실 제수알도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죠. 우리 불쌍한 제수알도. 더 불쌍한 건 이 마리아의 불륜 상대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뻔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또 들이댄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제수알도의 삼촌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수알도의 삼촌 돈 줄리오는 마리아에게 수차례 까입니다. 그러자 빡친 삼촌이 조카를 위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불륜 사실을 고자질해버리죠.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제수알도의 동공이 확신에 찬 순간 이기기로 결심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찾아가서 앞뒤 없이 따질 만한데, 왕과 교황의 핏줄이라 그런지 굉장히 철저한 면모를 보여줘요. 먼저 침실에 자물쇠를 조작하여 세팅합니다. 그리고 1590년 10월 16일 밤, 제수알도는 사냥을 나갔대요. 기회다 싶었던 마리아와 카라파 공작은 요때다 싶어 퓨우잔. 그때 사냥 나간 줄 알았던 제수알도가 돌아와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제수알도는 얄짤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를 궁 밖에 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했다고 해요. 물론 그 밑에는 죽은 이유를 설명한 글도 친절히 써놓고요.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 조사를 받았겠죠?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대요. 그런데 제수알도가 살인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킹과 가시 뒷배로 있는 킹갓 제수알도를 누가 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복수를 대비하기 위해 나폴리에서 자신의 영지로 잠깐 빤스런해 있다가 1591년 북부 지역 페라라의 귀족 엘레오노라와 재혼하고 1594년 음악 활동이 활발했던 페라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이도 낳고 1년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대요.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점점 정신이 피폐해져간 제수알도는 망상과 과학적인 성향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파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와이프도 친정에 가든 다른 곳에 가 있든 같이 있기 싫어했다고 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수알도의 죽음은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하나는 와이프가 갑작스레 돌아와 자신을 함부로 대한 제수알도를, 다른 하나는 망상이 심해져 하인 두 명에게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부탁하다가 제수알도는 47살에 일찍 죽었는데 어찌됐든 젊은 시절의 과오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제정신이 아닌 채 죽었으니 인과응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수알도는 그 시대에 유행하던 마드리갈을 주로 작곡했어요. 마드리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건 레알 마드리드 정도. 마드리갈은 축구팀이랑 상관없는 세속적인 다성 무반주 성악곡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카펠라 같은 것이죠. 근데 가사는 교회 내용이 아닌, 원래 서양 음악은 중세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종종 게임을 하거나 하면 중세 느낌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남자들만 아카펠라로 부르는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나요? 그 곡과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클래식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중간에 마드리갈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세 음악이 꼬부기,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거부광이라면 마드리갈은 어니부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어니부기 마드리갈은 가사 그리기라는 기법을 사용했답니다. 이 가사 그리기 같은 경우 하늘이라는 단어에 높은 음을 써서 하늘을 표현하고 땅이라는 단어에는 낮은 음을 써서 땅을 표현하는 식으로 작곡해서 가사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지요. 그런데 이 제수알도 마드리갈의 특징은 어떨까요? 제수알도의 파탄난 성격을 잘 그려냅니다. 제수알도의 분노, 제수알도의 슬픔을 반음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려내지요. Boroloso ao meu duolo. 이런 반음계 진행은 이때 당시 거의 안 쓰였어요. 지금에야 괜찮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듣기 불편하고 거슬렸거든요. 그게 후기 낭만주의에 와서야 유행하게 되었으니 마냥 정신병자의 작곡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트라빈스키 같은 유명한 작곡가도 제수알도의 음악을 재조명해서 편곡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불륜과 살인 그리고 정신병으로 점철된 16세기의 작곡가 제수알도의 생애와 음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배워올게요. 그럼 안녕!